기타리스트 제프 백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미 페이지, 에릭 크립튼과 함께 세계 3대 기타리스트로 불리죠. 하지만 이 세계 3대라는 타이틀은 일본에서 마음대로 붙인 호칭이고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쓰는 세계 몇 대 아무개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대개 일본의 잡지나 미디어에서 아무런 그 공신력 없이 제멋대로 붙여서 한국과 일본 정도에서만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프 백은 그런 타이틀로 가두어둘 수 없는 불세출의 기타리스트였어요. 그는 다른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들과는 달리 밴드에도 또 스타일에도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잘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떠나거나 변화했습니다. 그런 특징이 그에게 장점으로도 단점으로도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장점만 떠올리고 싶네요. 단 한 번도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걸 발견하고 시도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우리의 생애 최고의 기타리스트 제프 백을 떠나보냅니다. 1월 22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제프 백의 기타 곡 듣고 왔습니다. Cause We've Ended As Lovers. 우리가 연인으로는 끝났다고 해서. 이지연님이 제프 백 내한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와 동시대를 살면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또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그 청실홍실 불렀던 원로 가수 선생님이시죠. 안다성 선생님도 별세를 하셨다고 아침에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복수님, 이선아님, 김진희님, 김도균님, 이정원님, 이아름님, 손숙경님, 임지성님, 문성희님, 윤향환님, 오늘도 많은 분들 이렇게 찾아와 계시고요. 다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엔딩송 또 사연들 받고 있죠.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12시에는 허지웅쇼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광고 듣고 뉴스를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이 날씨가 안 춥네요. 네. 날씨가 안 추운. 덜 춥죠. 네. 그렇지. 덜 춥지. 덜 추운 대신에 공기는 매우 안 좋고. 맞아요. 앞이 아이고. 진짜 너무 흐려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무튼 봄 날씨 같습니다. 맞아요. 좀 봄이 빨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서울 한낮에는 12도까지 올라갑니다. 12도요? 네. 예년 기온을 10도나 크게 웃도는 수준이고요. 근데 또 오후에는 제주도랑 전남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또 남해안에는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셔야겠어요. 내일까지 네. 쭉 오는 건가요? 네, 맞아. 네. 내일까지 오고 서울 쪽에는 엄청 많이 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남쪽에는 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오고 그치나요? 네, 일단 일기예보에는 그렇게 돼 있으나 거짓말이기만 해봐. 주말까지 온대요. 주말까지 온다고? 제가 본 일기예보랑 또 다르네요. 그래요? 세차 계획이 있었는데. 미뤄두시길. 네네.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워라밸이 제일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입니다. 3과 1의 균형. 네. 밸런스. 그렇습니다. 도시별로 근데 그게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워라밸을 좀 잘 지켜지고 있나. 예. 그런 삶의 질이 어느 도시가 제일 좋을까. 이거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높은 곳. 바로 부산.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쭉 해왔는데 2017년부터 이런 조사를 했었어요. 24개의 지표를 통해서 각 지역의 특성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균형 수준을 측정을 한 건데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부산이 64.1점을 차지했습니다. 아, 64.1점이면 1인 거예요? 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한 거고요. 예.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서울은 2위입니다. 62점. 그리고 세종이 60.8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점수가 낮았던 지역은 경북, 울산이었고요. 47.3점이었고요. 강원도가 48.9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은 54.7점이었고요. 지난해보다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1.3점이 올라간 거고요. 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1개 지역에서도 점수가 상승이 조금씩 돼가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있나 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일과생활의 균형이 좋은 도시. 그렇죠. 2위가 서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신뢰도가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지자체별로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일단 부산은 1위였죠. 특히나 지자체 자체에서 일, 생활, 균형 이거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부산에 있는 회사들 좀 많이 동참 좀 해주세요라고 홍보를 엄청 많이 했던 거고요. 그리고 조례도 잘 만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서울이 좀 높은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예. 제도들이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의 비율 자체가 좀 높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또 근로시간 단축이 꽤 효과가 있는데 이 사용의 사업장 비율도 다른 지자체보다 서울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위가 된 거고요. 예. 네, 세종도 제도와 지자체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서 3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됩니까? 뭐 일단은 당연히 각 시도에 송부를 하고요. 점수가 낮은 쪽이라면 좀 더 분발하세요 이렇게 할 것이고 네, 잘 하고 계시다면 더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푸시하는 역할도 되겠지만요. 예. 이 지역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의 수준을 또 가늠하는 요소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활용이 더 잘 된다면 또 방방곡곡에서 이런 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 더 좋아질 수 있겠죠? 희망을 품어볼게요. 제발 그래주세요.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명절 세시풍속 문화재 된다입니다. 네, 이제 예. 설이 곧 다가오잖아요. 예. 그 설을 포함해가지고 이 명절 세시풍속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언제쯤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재가 아니었네. 그렇죠. 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 규정이 되는 건가? 내용들이 단계별로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맞아요. 예. 그런 내용들로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일단은 모든 명절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5개 설,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목록을 이미 지난 12월에 이제 리스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오는 7월까지 명절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구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9월쯤에는 지정 예고가 내려지고요. 예. 그리고 11월쯤에는 정식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좀 높게 평가된 명절이 따로 있겠죠?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 네, 이 5개 중에 추석이고 사실 추석은 굉장히 여러 의미가 담긴 명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 명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음력으로 8월 보름에 해당하고요. 수학기가 시작되는 시기 보름 명절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요시 여긴 명절입니다. 사실 전 인류가 이거는 이 가장 중요한 명절로 지내잖아요. 맞아요. 예, 추수를 하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뭐 이때를 기쁘게 보내지 않는 문화권을 잠깐 있나?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어요. 진짜 비옥한 땅을 막 감사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기잖아요. 예. 우리는 또 요거를 우리말로 부르는 단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가위. 한가위. 그렇죠. 뭐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얘기도 우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뭐 가배, 가배일, 가위, 한가위, 뭐 중추, 중추절 뭐 등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명절인데요. 예. 뭐 추석은 일단 이렇게 중요시 여기니까 5개 중에서 무조건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5개가 전부 다 문화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아직 모르는 거구나. 맞아요. 이게 5개 중에 일단 중요시 여겨지는 추석이랑 설, 단오는 지정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래요? 네. 나머지 2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식이랑 대보름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2가지 중에서도 한식은 좀 더 조사해볼 의견이 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만약에 가능성이 가장 낮은 걸 꼽는다면 대보름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한식도 뭐 이것도 몇 가지 정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문화재 올려놓으면은 또 이 중국 네티즌들이 또 뭐라고 하나 맞아요. 몰려와서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아이고 참 왜들 그러는지. 자, 우리 뭐 참고로 국가무형문화재 지금까지 지정된 게 뭐가 있죠? 일단은 우리 아리랑, 씨름, 예.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온돌문화. 네, 뭐 막걸리 빚기 등등이 있어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승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더 광범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윷놀이도 있네. 그렇죠. 오, 맞아요. 좋네요. 반복 생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뒤에서 나와요. 뒤에서 나온다. 네, 제가 오늘 유일하게 순 우리말에 대해서 하나 짚은 게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말이 따로 있다고. 그렇죠. 뭔지 알겠네요.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나라의 명절이 무형문화재가 됩니다. 이 중에서 추석의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1번 한가위, 2번 크리스마스, 3번 어린이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한가위였죠. 선정답자 이아름, 김태환님 두 분께 단백질 보충제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5577 쓰시는 분, 또 7656 쓰시는 분, 이준염님 이렇게 세 분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참여 기다렸다가 빵 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방송 중에 괜히 그 입이방정이라고 게시판에 비상금 봉투 이야기를 썼다가 아내분에게 적발이 되셨던 이상호님의 부인께서 또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남편 비상금 봉투를 찾아서 열었더니 20만 원이랑 동전들이 있어서 그 봉투에 100%를 더 넣어서 줬다고 합니다. 이야, 보기 좋은 부부네요. 예쁜 사랑하세요. 오늘 히스토리월드 역사 속 자서전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강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사마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갓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스테이 풀리시 하십시오. 왜 말이 급하게 나왔어요? 스테이 헝그리와 예. 스테이 풀리시가 같이 합쳐서 나왔어. 오늘 저기 옷을 잡스 스타일로 딱 이렇게 빼입고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머리 그 색깔도 비슷하시고. 머리도 색깔도 비슷하고 예.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격이요? 에이, 성격은 썬킴 교수님 훨씬 낫지. 고맙습니다. 훨씬 낫지. 에이, 무슨 말씀을. 이수연님께서 히스토리월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 한 병 챙겨 들고 운동 나왔어요. 잘 들을게요. 운동하시면서 들으시려고. 서정혜님은 어린 왕자 썬킴 교수님, 귀요미 왕자 박광일 작가님, 허지웅 쇼 시그니처 탑 코너 목요일 히스토리월드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오늘 아침도 바오밥 나무 먹고 왔어요. 어린 왕자. 그러니까 네. 그래요. 언젠가 내가 보아뱀한테 던져줘야지. 장희진님께서 드디어 월요일에 히스토리 월드 정주행 다 끝냈어요. 오, 다 들으신 거야? 처음부터 와우. 오, 이거 시간 꽤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듣지 하다가 노탁석의 맛맛을 발견해서 이것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왜 히스토리 월드에서 늘 대결을 언급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히스토리 월드 화이팅입니다. 저는 한 번씩 더 들을 거예요. 이렇게. 네, 저희가 언급한 게 아니라 노탁석에서 저희 코너를 언급했겠지요 아마. 사실은 제가 이제 슬슬 그 물밑에서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요. 그럼요, 이기죠. 그럼요. 예. 평소에는 제가 선생 선생님을 이기지만 예. 같이 붙으면 또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요. 아유,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역사 속의 자서전인데, 아마 이것 때문인가? 최근에 영국 해리 왕자 자서전 스페어가 출간이 됐는데 이걸로 영국이 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선인세인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240억인가를 먼저 받았대요. 선인세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인세 계약을 하지 왜 선인세를 받았어 하고 이 문장을 뭐라고 해 지금 잠깐 마지막에 뭐라 끝났지 문장이? 총 4권 계약해가지고 펭귄 출판사랑 240억. 선인세를 200. 그러니까 240억을 지금 받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 죽겠어. 충분히 그 정도 인세만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선인세 계약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느낌으로 뭐 첫날 40만 부, 둘째 날 140만 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해리포터 이후로 이 정도 책이 팔린 거는 영국에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어머니인 다이애나 비의 이후로 다이애나 왕세자 비 이후로 이렇게까지 그 왕실에서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올 법한 가족 간의 그 좋지 않은 분쟁 이런 소재로 많이 언급된 우리 그 해리 왕자라고 불러도 되나 모르겠네. 해리 X 왕자. 해리 전 왕자. 예, 저기 빠져나왔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없지 않나. 해리 왕자만한 사람이 없지 않나 또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그 결혼부터 해서 왕실에서도 나오고 또 그 형에 대한 뒷얘기를 하고 이게 참 말이 많았어요. 근데 말이 많았어. 영국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안 창피하냐? 물어보니까 이런 용도로 있는 게 영국 왕실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뭐 이런 드라마 뭐라 그러지? 막장 드라마 같은. 네, 약간 소프트 파워 같이 막 이런 관광 사업, 이런 가십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영국 왕실이다 보니까 아마 알게 모르게 고의는 없었지만 약간 반일부러라도 이런 그 가십거리를 만들어내 왔다고 해요. 우리 존재한다. 영국 왕실이. 바로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자기 형이 뭐 자기를 뭐 폭행하고 그 도자기 깨진 거. 그리고 막 독일 군복 입고 좋아하고 뭐 히틀러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제 좀 문제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얘기 계속 이제 흘리더니 어떡하려고 나중에 정말 죽기 전에 한번 봐야지 형을. 근데 이제 영국 시민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해리. 그러면서도 책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면서 막장 드라마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그런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좀 현실 속의 이슈들이 있어서 역사 속의 자서전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또 숨가쁘게 시작해봐야죠. 우리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는 제가 이제 미리 들었습니다. 이거 그 시간에 들으면은 우리 방송 시간에 들으면은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들었어요. 두 분 가위바위보 바로 할게요. 가위바위보. 오늘 2주 연속 이겼어요? 2주 연속 뭔가 복권 하나 사야 되겠는데 이거. 자 그러면 썬킴 교수님부터 시작할게요. 자 다이애나 스펜서 얘기 나온 김에 다이애나 스펜서의 자서전 1992년도에 이 별거에 들어가면서 공개된 자서전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또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고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찰스 3세 지금은 영국 국왕이죠. 예. 찰스 왕세자가 한동안 직업이 이제 왕세자였던 그분이 어떻게 보면 영국인들의 입장에서 영국에게 윈저 왕실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자체였어요. 이제 그 분이 이제 고인이 되면서 과연 윈저 왕실이 이제 존재가 가능한가? 퀘션 마크 던져지고 있는데 뭐 존폐 여부도 막 여론조사 돌리고. 그렇죠. 우리도 한번 공화국 해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국가 지도자를 남의 손에 맡게 되냐. 우리도 대통령 한번 직접 뽑아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 근데 찰스 3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인물이에요.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라는 측면이 있고 정말 50년 동안 한 여인만 사랑했던 진짜 순애보의 남성이다. 아니 그렇게 하면 부인을 순애보를 했어야지 왜 부인도 아닌 사람을 순애보를 해야 되냐. 왕실의 비극인 거죠. 왕실의 비극이지. 나는 싫어. 정략혼. 아니 왜 싫으냐고. 난 카멜라. 왜 싫어 왜? 카멜라뿐이야. 카멜라. 그러니까 자 봅시다. 찰스 왕세자가 왕세자였을 1970년에 1970년도에 카멜라 파커 볼스와 찰스 왕세자가 처음으로 파티장에서 만났어요. 빠밤 빠바바바바밤 한눈에 뿅 가버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온화한 할머니 이미지지만 아니지. 전혀 아니지. 철저하게 아이들 교육을 정말 피눈물 나게 시켰어요. 너희들은 이 윈저 가문을 이끌 사람들이다. 그래서 찰스 3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머니의 정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런 가운데서 유모가 거의 키웠거든요. 찰스 3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유모의 얼굴과 카멜라 파커 볼스의 얼굴이 거의 똑같아요. 그건 뭐 약간 마더 컴플렉스 같은 마더 컴플렉스였어. 그래서 약간 어머니 같은 그런 모정을 느낀 것 같아요. 카멜라 파커 볼스에게. 근데 집안이 별로 안 좋아요. 파커 볼스가. 근데 둘이 연애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당장 헤어지고 너는 너 수준에 맞는 왕족과 사귀라고. 일단은 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에 일단은 헤어져요. 카멜라 파커 볼스와. 그리고 엄청난 소개팅을 합니다. 거의 뭐 한 달에 2번 꼴로 소개팅하고 왕족과. 그럼 뭐 앱 하나 가입하지 그랬어. 안녕하십니까. 전 찰스라고 합니다. 전 커피 그쪽은 뭐. 그거 옛날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스피드 미팅. 이렇게 테이블 쫙 이렇게 해놓고 한 명씩 이렇게 앉아 있고 돌아가면서 남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사람 만나는. 우리도 사랑의 짝대기라고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소개팅을 하는데도 카멜라 파커 볼스와는 계속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여기 또 들킨 거야. 아버지한테요. 예. 필립 공한테. 너 지금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은 너 왕세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내려와라. 해서 눈물을 머금고 카멜라 우리 언젠간 또 만날 것이다 라고 헤어져요. 헤어지고 찰스는 그 약간 반발심으로 예. 아버지가 미워요. I hate you father. 그렇게 얘기했대요? 영국식 발음이니까. 예. 그리고 해군에 입대를 해버립니다. 해군에 입대를 해버려요. 카멜라는 그때 이제 그 큰 상심을 받았대요. 내 집안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해서 찰스가 해군에 가 있던 그 당시에 그 찰스의 친구랑 결혼을 해버려요. 앤드류 파커 볼스라고. 그 이제 찰스 왕세자 이제 뒤에서 경호라든 경호 기병대 대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와 아니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너 한번 뭐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너 날 버렸지? 난 네 친구랑 결혼한다? 그 어느 날 야, 그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93년도에 무도장을 휩쓸었죠. 그 어느 날 짝 그래서 그때 모든 무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은 허리띠를 뽑아들고 말고 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찰스 예. 그래가지고 찰스가 그때 그 군대에서 굉장히 멘붕이 왔대요. 예. 그래. 계속 많이 사랑했구나. 지금도 사랑한다니까. 아유, 그 얘기 듣기 싫어. 그래가지고 예. 누구의 자서전인 거예요 지금? 지금 스펜서. 찰스의 자서전이 아니에요. 다이애나 스펜서가 그러니까 물론 자기 주관직 입장에서 굉장히 오늘 박가희 작가님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박가희 교수님이 지금 한 어림잡아 23주 동안 한 번도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뼈 있는 그 질문하신 거 아세요? 지금 그 거의 무슨 뭐 이 갑골 문자가 날라왔는데 아니 다이애나 스펜서가 92년도에 쓴 그 자서전이에요. 당연히 카멜라 파커 볼스를 비하하고 깎아 내렸겠지요. 좋게 묘사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찰스가 막 가슴이 아팠어. 가슴이 아팠어.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결혼을 하려고 해요. 나도. 카멜라 너도 결혼했으니까 찰스 나도 결혼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해주는 집안으로 난 장가가겠습니다. 해서 스펜서 집안. 거의 왕족은 아니지만 준왕족급의 굉장히 귀족 집안이에요. 맞아요. 공작들이 쭉 있는 집안이죠. 그렇죠. 예. 스펜서 집안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오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리사 스펜서라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굉장히 똑똑하고 재원을 주선을 해요. 예. 결혼하려고 했어.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르르 카멜라가 전화를 해요. 찰스한테. 자기야, 그 리사 스펜서 걔랑 결혼하지 말고 거기 걔랑 결혼하면 자기 잡혀 살 것 같아. 걔 동생이 하나 있는데 19살 지금 유치원 교사고 뭐 학교도 중퇴한 것 같고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걔가 딱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다이애나 스펜서를 카멜라 파커 불스가 소개를 추천합니다. 왜? 리사 스펜서랑 결혼하면 자기와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넘볼 수 없게 된다. 넘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이애나 스펜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여지가 보인 거죠. 그래서 19살짜리 이 유치원 교사 학교도 중퇴한 다이애나 스펜서 집안은 좋으니까 스펜서 집안이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과정에서 카멜라 파커 볼스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대요. 언니로서. 그때 몰랐대. 이 불륜 관계를 다이애나가 정말 기분 나빠. 그러니까 뭐 이거 웨딩 드레스는 이걸 하고 뭐 이거 사고 보석은 이거 하고 뭐 다 이게 이 조언을 해줘. 너무 고마웠대요 그때는요.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결혼하기 전에 예.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캔슬하기에 너무 늦었어. 그리고 1981년 드디어 버킹엄 궁에서 세계의 최대의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뭐 전 세계에서 주목을 했죠. 뭐 유치원 교사가 왕세자 비가 되다. 그러니까요. 예. 무려 7억 5천만 명이 생방송으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지켜봤어요. 예. 근데 나중에 그 스펜서의 자서전에 따르면 자서전 싸움. 자서전에 따르면 예. 다이애나가 이 표현을 썼어요. 그 결혼식장 7억 명이 보고 있던 그런 세기의 대결혼식장에 내가 끌려갈 때 난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내 속에서는 피눈물이 났다라고 썼어요. 예. 왜냐? 자기는 이미 남편의 불륜 관계를 알았고 카멜라 파커 볼스 존재도 알았고 아니나 다를까 카멜라 파커 볼스가 결혼식장에 왔어요. 대단하다 그 여자도. 더 대단한 게 뭐예요? 뭔지 알아요? 흰색 드레스와 면사포를 입고 온 거야. 그 약간 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니 심한 말. 그 자료 화면 여러분 검색하면 나와요. 예. 그걸 보고 앞이 깜깜해졌대 다이애나가. 이건 내 결혼식인데 저 언니는 왜 지가 흰 드레스 입고 면사포 쓰고 저기 앉아 있지? 카멜라 파커 불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내 남자랑 결혼하지만 실제 그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은 나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가 드레스를 입고 예. 쓴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남편한테 따진 거예요. 헤어져라. 헤어져라. 그런 가운데 윌리엄과 해리 왕자도 이제 낳고 찰스 그 당시 왕세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다이애나 스펜서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남편이 이런 얘기했대요. 뭘 더 바라냐고. 넌 내 부인인데. 그렇지. 너 왕세자빈데. 왕세자빈데. 그 지위로 만족해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도 있다. 결혼식 전날에 카멜라 파커 불스와 찰스 3세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대요. 자서전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일 결혼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카멜라 너밖에 없다. 나는 전날이라도 파토 낸다. 그래요? 왜? 당연하지. 왜 결혼해? 그러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불륜 관계를 얘기한 다음에 제발 하지 마라. 찾아가지 마라.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이애나가 카멜라 파커 불스를 찾아간 거예요. Who is it? Open the door! 김치 싸대기. 오렌지 주스 쫙 흘리고. 그랬어야지.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랑 만나지 마라. 그랬더니 그쪽에 카멜라 파커 볼스 이것도 자서전에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 넌 이미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는데 뭘 더 바라니? 그러니까 아무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쌓이고 하다가 1992년 그러니까 다이애나도 이제 맞바람을 펴요. 자기 이제 버킹엄 궁에서 이제 배정을 해줬던 자기 경호원 매너키라는 남자가 있거든요. 예. 매너키 자기 경호원과 또 바람을 펴요.
근데 이걸 엘리자베스 2세가 반내 해고를 시킵니다. 당연하죠. 버킹엄 궁 직원이니까. 예. 해고를 시킨 다음에 매너키가 몇 달 후에 의문의 또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요. 아이고. 아, 왜 또 하필 교통사고야. 그러니까. 아이씨. 92년도에 참다 못 참은 그 다이애나 스펜서가 저기 파주에 가면은 영국군 참전 기념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그 초대로 두 사람이 와서 파주에서 영국군 참전비 참전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바로 92년도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자서전에 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투비 컨티뉴. 투비 컨티뉴.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돌발 퀴즈 드릴게요. 지금 뭐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아까 뭐 자서전 해리 전 왕자의 자서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물론 많은 전 세계인들이 많이 사랑하고 흠모했던 그분은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엘리자베스 2세, 2번 다이애나 스펜서, 3번 마거릿 대처. 마거릿 대처? 힌트 뭐 힌트 필요 없나? 계속 얘기해서? 다이애나, 오 다이애나. 하지 마. 그럴 거면 하지 마. 노래 불렀는데 다이애나. 에이 진짜. V에 나와요. 오 쥐먹쥐쥐. 미드 V에 나와요. 근데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릴게요. 폴 렌카의 내가 부른 게 이 노래였어. 다이애나 전혀 달라. 배드핑거의 Day After Day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박강일 작가, 손kim 교수 두 분 모시고 역사 속 자서전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저는 자서전 얘기하니까 오늘 처칠 자서전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워낙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뭐 그게 그 작품 자체의 가치가 높아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기보다는 본인이 워낙에 이제 좀 로비도 했더라고. 그 노벨 평화상을 좀 받고 싶다. 그러니까 뭐 돈 하는 그런 로비는 아니고 여기저기 내가 지금 2차 대전을 이제 독일의 그 마수로부터 유럽을 구해냈으니까 나는 진짜 그 받을 자격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뭐 여기저기 아는 사람한테 다 이렇게 뭐 전화 넣게 하고 이랬는데 노벨상 받으셨어요. 그래? 문학상으로. 이러니까 굉장히 좀 씁쓸해했다라고 하는데 자서전 그게 별로더라고요.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자서전 뭘 갖고 올까 하다가 처칠 자서전도 있었고 또 이제 채플린 자서전도 있었고. 그거 뭐 그건 재밌지. 예. 근데 처칠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그 1915년에 갈리폴리 해전이라고 영국이 오스만 트루크한테 박살이 난 최악의 상륙 작전이 있어요. 창피한 일이 있죠. 그 담당이 이제 그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거든요. 예. 그거 변명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면피하는 내용이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오스만 트루크가 너무 잘 싸웠다. 사실 그래서 처칠 자서전 가져오시면은 그냥 우리 그 처칠 흉이나 그냥 실컷 보다가 하려고 했는데 안 가져오셔서 다음에 한번 언제 한번 제대로 까야 돼. 처칠은 진짜 영국 입부가 안 돼요. 안 가. 날씨도 안 좋고 피쉬앤칩스 좋아하지도 않아요. 진짜 정말 처칠 너무 정말 저질이고 정말 그 끝까지 조선 독립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카이로 회담에서.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히틀러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처칠 자서전은 처음부터 자기 할아버지가 아일랜드 총독이었어요. 영국 식민지. 그래서 그 페인당이라고 해서 아일랜드 독립군이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몇 명을 잡아서 몇 명을 총살시켰다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처칠 방금 뭐 조선 독립 안 된다. 그거랑 더해서 세계대전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독일이 야욕을 드러내기 이게 야욕을 사실 드러내고 있었지. 그때쯤 무솔리니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을 박멸시킬 유럽의 유일한 백신이다. 무솔리니 화이팅이라고 했던 그라시아스.
정말 흉한 인간이. 자, 우리 그래서 다이애나 스펜서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저 그것만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이애나 스펜서 같은 경우는 92년도부터 별거에 들어가요. 별거에 들어가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스펜서 이제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는데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그거 읽으면은 와 정말 나쁜 여자 나쁜 남자구나라고 느껴져. 찰스 왕세자와 카멜라 파커 불스가 예. 자기들 사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악용을 했구나. 아, 이게 뭐 이제 서로 자기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원래 자서전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희생자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서전에서. 예. 92년도부터 이제 별거에 들어가고 이제 96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도장 딱 찍어요, 두 사람이. 예. 그런 다음에 97년도죠. 바로 다음 해에 이제 파리에서 좀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이제 그 사망을 하는데. 예. 뭐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들이 나와요. 예. 그 도티 엘 파예드라고 해가지고 이집트 억만장자의 아들과 사귀었어요. 예. 유럽에 있는 시모 호텔 체인점 다 예, 자기 예. 아버지 거예요. 예, 유명한. 파리에 있는 그 시모 체인점 호텔에서 그 사고 당일날 12시에 이제 두 사람 도티 엘 파예드와 다이애나 스펜서와 경호원 셋이 운전사까지 4명이 엘리베이터에 내려가가지고 리무진을 타고 예.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파라치가 추격을 하면서 그 지하도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야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나와. 이제 요거는 팩트예요. 다이애나가 죽은 후에 몇 년 후에 다이애나가 직접 쓴 친필 노트가 하나가 발견이 돼요. 예. 그 노트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엘리자베스 여왕과 우리 허즈번드가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난 무섭다. 그런 내용을 있는 노트가 있었다. 쪽지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모론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가 뭐냐면 도티 엘 파예드가 이제 이집트 억만장자의 아들이거든요. 예. 이슬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 2세도 그렇고 찰스 3세도 그렇고 자기 손자가 예. 윌리엄과 해리가 이슬람 교도 밑에서 크는 건 난 용납이 안 된다.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을 취했다라는 음모론도 있고 하여간 그 비극적으로 마무리된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말씀해 주신 두 가지는 음모론이라는 음모론. 검증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웅디는? 그래서 결국에는 50년 동안 기다린 후에 찰스 3세는 카멜라 파커 불스를 왕비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시나요? 아, 그 둘이요? 심한 말. 그냥 여기까지. 예, 아니요, 한 가지 더 해주셔야죠. 한 가지. 예.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제클린 케네디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예. 제클린 케네디도 원 스페셜 썸머라는 그 74년도에 자서전을 썼어요. 예.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의 남편이었던 존 F 케네디에 관련된 모든 나쁜 얘기를 다 썼어. 원래 부부가 뭐 그럴 수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자서전을 쓰자.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있어요. 예. 47년 동안 상원 의원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케네디 가문에 관련된 자서전을 썼어요. 예.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그래서 교차점이 객관적일 것이다. 일단 에드워드 케네디 같은 경우는 상원 의원. 그러니까 형들이 다 죽었어요. 예. 에드워드 케네디의 큰 형이 존 F 케네디고 둘째 형이 로버트 케네디라고 법무장관인데 68년도에 또 암살당했어요. 예. 유일하게 살아남은 형제예요. 자기 아버지 조지 F 케네디는 정말 훌륭한 아일랜드계 교육자 겸 사업가다. 예. 철두철미한 교육 철학에 의해 가지고 아들을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법무장관을 만들고 또 다른 아들은 나는 상원 의원으로 47년 동안 일하게 만들었다. 우리 집안 파이팅이라고 했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제클린 케네디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집안이 없다고. 좀 안 좋다. 안 좋다. 일단 아일랜드 대기근 때 먹고 살 게 없어서 넘어온 집안은 맞아요. 예. 넘어와서 정말 어렵게 살다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F 케네디 때 예.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없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우리 아들들은 다 하버드 보내고 한 명은 꼭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다. 어이구.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조지 F 케네디, 그러니까 JF 케네디의 아버지가 뭘 했냐면은 알카포네가 있던 밀주 사업에 손을 댔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재벌이 됐어. 미국 10대 재벌이 됐어요. 조지 F 케네디가. 근데 자기가 직접 정계에는 나갈 수가 없어. 왜? 밀주 사업했던 게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이력이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나는 정계를 못 나가지만 우리 아들들은 내가 반드시 미 정계에 입문시키겠다. 해서 일단 큰 딸이 있었어요. 그 로즈메리 케네디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 집안에는 정말 모범적인 자녀들만 있어야 된다. 예. 근데 로즈메리 케네디가 약간 자폐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입니다. 아버지가 당시 의학으로는 그게 한계였던 것 같아요. 전두엽을 조금 잘라내면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렇죠. 예, 예. 실제로 실시를 해요. 근데 약간 안 좋게 끝나가지고 70년 넘게 로즈메리 케네디는 요양원에서 박혀가지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예. 그리고 아들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건한 이미지로 예.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 어렸을 때부터 약간 유전병이 있었어요. 호르몬병이.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튼튼하고 건강한 이미지로 대통령이 나가야 된다 해서 병을 숨기게 만들어요. 이게 에디슨 병이라고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부족한 병인데 예.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요. 존 F 케네디가. 그 부작용이 뭐냐면 척추뼈에 골다공증이 와요.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까지만 이 자서전에 있는 내용인데 예. 암살 당했을 때 존 F 케네디가 첫째 총알을 맞고 뻣뻣이 서 있었어요. 고개를 안 숙이고. 예. 왜냐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복대를 차고 있었거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이 이상하지만 다음에 다음에 투비 컨티뉴. 그래 맞아. 시간 계산 제가 조금 잘못했어요 지금. 오 실수했네. 자 우리 박광일 작가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조금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이애나 자서전이든 그다음에 이제 제클린 케네디의 자서전이든 사실 이제 교차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 하나만 본 사람들은 그게 실제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잘못 배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동양에서는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느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기를 많이 쓰는 편이었고 그냥 자서전보다는 일기를 차라리 그냥 그렇습니다. 쓰고 그리고 이제 자서전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의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예. 라고 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여성들. 해경궁 씨가 한중록을 썼던 것도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이제 소개드렸던 김금원 같은 경우 호동설악기라고 하는 기행문을 사실은 자서전격으로 썼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여성들의 자서전이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일생이나 자신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좀 이상한 일처럼 여겨졌었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왕이 마치 실록을 쓰는 것 같은 맞습니다. 나 오늘 한글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그렇죠. 이러면서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쓰려고 하더라도 자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할 수 없. 그게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자랑을 또 줄이다 보면은 내가 했던 것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예.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자서전이 좀 드문 편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자서전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썼던 보통 옥중 자서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원 자서전의 이름은 안흥칠 역사입니다. 안흥칠 역사.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그 등에 7개의 별이 북두칠성 같았다 그래서 예. 아명이 안중근 의사 아명이 응칠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나의 역사를 적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안흥칠 역사를 썼는데 당대 이제 이미 그 사형 선고가 거의 확정적이었던 상황에서 이제 그 재판관하고 협의를 했던 거죠. 내가 책 2권을 쓰고 싶다. 하나는 내 자서전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동양 평화에 대한 이야기. 이 2개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실제로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1909년 12월 그다음에 1910년 3월 중순까지 3월 15일에 이제 탈고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안흥칠 역사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동양 평화론을 쓰려고 하는데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되어 버리는 바람에 서문격에 해당하는 것만 남아 있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 안흥칠 역사도 이 안중근 의사의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보통 그 당시 재판 기록이라든지 김구 선생이 만났던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안중근 의사 전기를 만들었어요. 예. 이 책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1969년에 일본에서 일본어로 이 안흥칠 역사를 번역한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예. 서문을 보니까 이게 안흥칠 역사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한문으로 된 본이 2개가 더 나오면서 예. 이 3개의 본을 합쳐서 지금 우리가 안흥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원을 했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안중근 의사의 친필 원고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넘어갔다는 얘기고 일본에서 이 사본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재판 기록과 관련해서 그냥 가져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세간의 평가와 상관없이 안중근 의사는 각각의 사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옥중에서 감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재판 기록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고 생각을 할 때 유방과 항우가 있다면은 나는 항우가 더 낫다.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비록 실패라고 하더라도 나는 항우가 되고 싶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흥칠 역사에 보면 그 유명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실패했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실패의 원인이 내가 풀어준 일본군 포로 때문이었다. 이런 것들로 비판을 받았다는 얘기들도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다가 적어 놨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붙일 때 마치 호처럼 도마. 맞습니다. 근데 이게 토마스라고 하는 세례명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지만 예. 이 카톨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거죠. 빌렘 신부, 홍석구 신부한테 이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이 천주교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학교가 있다면 예. 그러면 이 신학교 말고 일반인들을 받아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거를 주교님, 미텔 주교님께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빌렘 신부가 미텔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다 들려온 대답이 천주교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진 않다.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학교를 세울 것보다는 천주교를 널리 퍼뜨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안중근 의사가 듣습니다. 굉장히 실망하셨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천주교의 도리 의리는 따르겠으나 서양인을 따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천주교를 따르는 것이지 나는 프랑스 신부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공부하던 프랑스어를 버립니다. 내가 이 프랑스 계속 공부해봤자 프랑스의 종이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의 공부를 따로 하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기록이 이제 안흥칠 역사에 나옴으로써 그가 생각했던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의 모습과 그렇지만 서양 신부에게 실망했던 그 모습을 동시에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여러 영화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쨌든 뮤지컬이라든지 뭐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토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원한도 없고 심지어는 얼굴도 몰랐고 더 나아가서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를 처단하려고 했던 것뿐이다 라는 것들이 이 기록에도 나오고 옥중 재판 신문 과정에도 나오는 거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 안흥칠 역사를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생각했던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전조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병이라는 이유로 학살당한 조선 민중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일본군이 저렇게 와서 죽이는데 우리가 그 일본군 쫓아내겠다고 총 드는 게 도둑 쫓아내겠다고 그렇지. 몽둥이 드는 건데 예.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냐.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측 변호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중근이 사실은 오해를 해서 이토를 오해를 해서 잘못 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변호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그런 어떤 표현을 썼는데 예. 재판 저기 변호사를 다 물리치고 난 그러니까. 절대 오해한 적 없다. 그러니까 이토의 죄명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 진짜 화내셨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면에서 이 안흥칠 역사에서 그가 생각했던 일생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드문 어떤 역사적인 자료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들도 갈수록 막 이렇게 누가 만들어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게 생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일본의 사관을 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테러리스트가 아니냐, 네. 혹은 정말 그것은 살인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겠군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사사롭지 않았다. 사사로운 이유가 없었다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다른 자료들과 또 역사적 기록들과 교차 검증을 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의와 대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안흥칠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객관적인 역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안중근 의사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조선시대 여성들이 자기록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서전격의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18세기, 19세기 사대부 여성의 모습하고 좀 달라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툭 하면은 친정 가서 뭔가 남편에게 아픈 것들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그 준비를 해온다든지 친정 출입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또 이 부부 생활 과정에서 남편과의 어떤 굉장히 뭔가 알콩달콩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은장도를 갖고 남편이 먼저 5년 만에 병으로 죽거든요. 그래서 자신 따라 죽으려고 했던데 온 시댁 식구들이 다 말립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18, 19세기 기록은 그거를 미덕이라고 생각했죠. 연료를 권장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연료물을 세워주고 집안에 따라서 굉장히 달랐다. 아, 집안마다 달랐다. 네, 그래서 친정이고 그다음에 시댁이고 네가 죽으면 친정 아버지는 어떡하며 그다음에 시댁 시부모는 어떡하냐. 그리고 형제들은 그 아픈 걸 어떡하냐. 그래서 실제로 팔을 살짝 찔렀대요. 그 남편이 이제 아파갖고 그 피를 넣으면은 낫는다 그래서 아이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픈 와중에도 일어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남성의 기준으로 여성을 봤던 시선과는 다르게 여성이 자기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이것들을 이제 대조를 해서 여성들의 역사를 복원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어르신들 자서전 쓰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중요한데 어떤 유명한 사람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역사도 그 개인과 그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자서전을 쓰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여러 기관들, 연구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자서전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같이 또 본인의 자서전도 청취자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뭐 그런 거시 역사서에는 개인의 삶은 배제가 돼 있잖아요. 개인의 역사들은 하나하나 이게 배제가 되고 큰 흐름 혹은 그 시대에 가장 그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이나 시선이 많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런 그 개인의 역사들 또한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작업도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2022년 1월달을 누군가 복원을 23년 1월달을 복원하겠지만 자서전을 쓴 사람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작가님이 이거 하나 쓰세요. 조선 백성실록 이런 거. 네, 허지웅 씨 실록을 써야겠다. 싸움킹 교수님이 얼마나 준비를 안 해오는지. 내가 그래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가지고. 저는 모든 역사를 탐구하는 실록 홈즈예요. 아유 정말. 나이만 나보다 어렸으면 정말. 아우 나 진짜 속이 까맣게 타가지고 나 이제 제발 준비 좀 해와. 이 이상 어떤 준비를 해와. 그냥 이틀 전이나 오늘 아침에 했던 것도 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맨날 걸린다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내 방송 끝나고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둬. 아무튼 자 우리 오늘 히스토리월드 역시나 재밌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박강일 작가, 써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릴게요. 4091 쓰시는 분, 동생이 어제부터 튀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총출동을 해서 일손을 거들어줬는데 오징어 튀김 만들다가 기름에 손을 댔어요.
동생네 튀김 가게가 대박이 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맛이 끝내줍니다. 튀김 장사. 근데 초반이라 이제 또 손도 대시고 그러시는 모양이네요. 이 동네까지 좀 적어주시지. 어디 이렇게 다니시다가 최근에 오픈한 것 같은 튀김 가게 있으면은 우리 사공글 쓰시는 분의 동생분 집인 것 마냥 찾아가서 맛있게들 드셔주세요. 우리 옥냥이 분들. 디카페인 커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진화님, 큰아버지가 텃밭에서 직접 키우신 대파를 하나는 리본으로 묶어서 각방을 쓰고 있던 큰엄마께 가져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 사이가 좋아지셨대요.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대파로 인과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파에 왜 감동하셨을까? 아무튼 평생 아무것도 안 받아보셨나? 왠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찌됐든 저도 두 분 사랑 응원할게요. 표재식님께서 후배가 너튜브 채널 개설해서 요즘 촬영이 푹 빠졌는데 직장에서도 카메라를 켜놓고 일합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카메라 의식하느라 일에 집중을 못해요. 실수도 하고요. 촬영하는 거 적당히 하라고 하면은 제가 꼰대일까요? 제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지 망설이게 됩니다. 뭐 쉬는 시간에 하는 건 모르겠는데 업무 시간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업무 시간에 자기 일상을 로그를 남기면서 촬영을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실수를 하는 거에 지적을 왜 안 해요?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무슨 꼰대 공포증 이런 게 있나 봐. 아니, 지적을 할 건 지적을 해야죠. 일을 안 하는데 그러면 직장을 다니질 말고 그걸 또 하시든가 그러면은. 이상한 분이군요. 포넌 블론즈의 What's Up 듣고 오겠습니다. 98 Degrees의 I Do까지 듣고 왔어요. 1388 쓰시는 분. 오랜만에 은행에 왔습니다. 조카들 세뱃돈 주려고 신권 교환하려고요. 평상시엔 말도 안 듣고 친구 대하듯이 하는데 꼭 그 세뱃돈 받을 날만 되면은 그렇게 착한 조카가 없다니까요. 귀여운 녀석들. 물가도 올랐는데 세뱃돈 섭섭치 않게 줘야겠습니다. 이 명절에 훈훈한 풍경이죠. 세뱃돈. 딱 또 그 신권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2808 쓰시는 분. 웅디 축하해주세요. 음력으로 엄마. 음력으로는 어머니 생일, 양력으로는 제 생일입니다. 요즘 엄마가 우울감을 많이 느끼셔서 걱정이 많아요. 엄마,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오늘은 못 찾아뵙는데 주말에 황서방이랑 애들 데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해요. 아이고, 이 사연 잘 보내셨어요. 어머니가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음력으로 어머니 생신이시고 양력으로 또 2808 쓰시는 분 생일이고 이러기 쉽지 않은데 올해가 또 좋은 해인가 봅니다. 수분 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탁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3301 쓰시는 분.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주머니 속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탁이 제대로 안 됐나 싶었는데 그 세탁소 사장님의 손편지였어요. 우리 세탁소를 이용해줘서 고맙고 소중한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요. 글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런 멋진 사장님이 있는 세탁소라면 자주 이용해야겠죠? 이쁜 에모지를 선물을 해드려야겠어요. 어이구, 사장님이 센스도 있고 멋지시네요. 이런 세탁소 집 주변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숙님, 정은주님, 김순희님, 김나연님, 임춘명님, 김영애님, 최소연님, 유현일님, 이민희님, 권희진님,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름 다 못 불러드렸습니다. 죄송해요. 화사의 마리아, 에픽하이의 당신의 조각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허지웅 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내일 김간지 씨 모시고 나은세의 가능으로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엔딩송 8275 쓰시는 분이
선우정아의 천국은 나의 것 신청하셨어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 박삼만, 김황기, 저는 화중이었습니다. 아마 나는 천년이 지나도